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백업과 복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생각에서 박광수 씨는 사랑은 음과 같습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현찰이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랑은 옳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느냐 마느냐는 거죠. 현찰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껏 사랑하고 그러면 그걸로 족한 거죠.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스팽서 회장의 얘기를 했네요. 어릴 적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오늘은 무슨 실패를 했니? 라고 물었다. 그날 실패한 것이 없다고 하면 아버지는 실망스러워했다. 반대로 오늘 이걸 못하고 말았어요. 쭈뼛거리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잘했다며 칭찬해 주셨다. 그랬네요.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방적인 지시나 질문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큰 배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여러 면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될 거고 그 오류를 고치다 보면 차츰차츰 내 실력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얘기로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복원하거나 분리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면서 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학교에 가져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작업한 데이터베이스를 집으로 가져가거나 이런 욕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현재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배우지 않았죠. 이번 시간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분리 연결 그리고 백업 복원을 통해서 내가 학교에 구축해 놓은 것들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고 집에 있는 것들을 학교로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버전이 중요하게 되죠. 낮은 버전에서 작업한 것을 높은 버전에 가져가면 일반적으로 다 인식이 됩니다. 근데 높은 버전에서 작업한 것을 낮은 버전으로 가져가면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에서 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서 쓰려면 적어도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때 같은 등급의 같은 버전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파일 관리입니다. 분리 백업을 이제 먼저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으로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프로그래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이 작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SA로 로그인이 되는 거죠.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야만 이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분리와 연결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SQL 서버에 연결되어 있을 때 파일을 복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중인 MDF 파일을 내가 복사를 하려고 하면 이런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파일이 SQL 서버에서 열려 있으므로 이 작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사용 중인 상태에서는 얘네들을 다른 곳으로 복사해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다른 곳으로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되겠죠. 그런 과정을 우리는 분리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분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MyDB라고 하는 것을 분리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MyDB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작업 분리해주면 됩니다. 요즘 이게 작업이 태스크로 바뀌었던가요? 태스크 분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분리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죠. 분리 대화 상자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리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yDB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른 곳으로 지금 현재는 D 드라이브에 있는 것들을 나는 이제
L 드라이브로 지금 현재 이동을 시켜봤습니다. 그 USB 파일로 이동을 시켜봤네요. 그래서 USB에 그 파일을 복사본을 이렇게 MyDB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 놓으면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다른 곳으로 복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할 때 이 작업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죠. 그리고 연결 메뉴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에 해당되는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겠죠. 연결 대화 상자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를 눌러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현재 파일 MDF가 있는 파일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죠. 그러면 현재 MDF 파일의 위치도 나오게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의 그 정보들도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MyDB가 그 다른 곳에 존재하는 이동한 위치의 MyDB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리하였다가 연결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로그인의 사용자 매핑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했다가 연결하였거나 아니면 백업을 했다 복원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인의 사용자 매핑을 다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안 로그인에서 프로그래머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오른 마우스 속성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매핑을 하기도 하죠. 사용자 매핑에서 보면 현재 마이 웹사이트를 우리는 사용할 거고 프로그래머라는 사용자로 DB 오너를 부여할 거죠. 근데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사용자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프로그래머가 만들 수 없다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보안 사용자 프로그래머에서 오른 마우스 삭제를 눌러서 기존 사용자를 삭제하고 만들면 안전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프로그래머라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 1 하나를 더 붙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는 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했다가 연결을 했을 때 운영체제의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5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액세스 거부가 되는 그런 오류입니다. 그리고 SQL 서버 오류로는 5120이라고 하는 그런 오류이죠. 이 5120 오류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나오고 트랜잭션 SQL 또는 일괄 처리를 실행하는 동안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나왔네. 이런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주면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리 연결보다는 이제 한 단계 위인 백업 복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데이터가 안전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이든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파일이 망가진 경우에 데이터가 완전히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백업본이 있으면 웬만큼 원래 자료를 복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업본이 존재하지 않으면 완전히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한국은행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각 한국은행은 개인 거래는 하진 않죠. 은행과 은행 사이에 거래를 하게 되는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등 여러가지 우리 은행 등 은행이랑 거래를 합니다. 근데 그 거래했던 기록이 데이터베이스가 망가져가 날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혼란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백업본을 안전하게 가지고 있으면 쉽게 백업본으로부터 그 정보를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을 해야 되는 거,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고가 발생하면 수선을 떨다가 방지책에 대해서는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업을 등한시하기도 하는데 백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가급적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해야 돼요.
엉터리를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백업과 복원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두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 파일을 백업하는 게 있고 로그를 백업하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는 말 그대로 MDF 파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로그는 LDF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데이터는 MDF, 로그는 LDF라고 하는 파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그도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그는 write ahead 로그라고 부르는데 write 쓰기 전에 로그를 먼저 기록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write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고 로그라고 하는 것은 로그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그는 데이터 일관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백업과 함께 로그 백업도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로그 백업을 하지 않으면 로그가 가득 차는 시점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백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백업 모델을 백업 모델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전체 백업 모델인 경우에 전체 복구 모델인 경우에는 로그가 가득 차는 시점에 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백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 로그는 백업을 받으면 자동으로 로그 파일에서 지워집니다. 데이터를 일주일에 한 번 백업을 한 다음에 로그는 매일 백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는 날에는 시간대별로 백업을 해놓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로그 백업은 데이터 백업에 비해서 시스템의 부하가 상당히 경감이 됩니다. 로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전체를 백업해 두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부하가 경감이 되는 거죠. 백업을 해주는 방법은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트랜잭션 SQL 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가 되려면 TSQL을 알아야 되겠으나 현재 우리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한 백업 보급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백업을 하고 복구하는 그런 모델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 SQL 서버의 백업 특징을 보자면 파일 그룹, 주 파일 그룹과 독립적인 로그 백업이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 자체에 데이터 파일이 있고 로그 파일이 있는데 이 둘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하드디스크에 있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로그 백업은 파일 백업과 데이터 백업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암호를 설정을 해놓으면 보안성이 좋아지겠죠. 아무나 복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마크된 트랜잭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정확한 지점까지 복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트랜잭션을 존중하지 않는 백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트랜잭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백업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백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로그의 일부분을 함께 백업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지금 당장은 그냥 우리는 전체 백업만 할 거라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죠. 그리고 새로운 백업 장치를 이제 도입함으로써 속도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복원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의 데이터베이스 정보 등을 읽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백업을 하다 보면 로그에 최소로 기록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이 일어날 때는 로그에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반영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write ahead log라고 그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량 로그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select into, 이 select into는 내가 특정 테이블이나 뷰에서 자료를 끌어낸 다음에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BCP라고 하는 것은 파일을 주고받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텍스트 파일로 엑셀로 데이터를 끌어내거나 아니면 엑셀 텍스트 박스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가져가거나 이런 작업들이 BCP라고 하는 겁니다. 벌크 인서트, 대용량의 입력 작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텍스트, n텍스트 타입의 데이터를 수정할 때는 이런 대량 로그 작업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작업이 데이터의 변경은 얼마 되지가 않는데 로그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로그에 최소 내용만 기록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복구 모델에 따라서 이 백업 방법이 이제 좀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복구 모델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MyDB, 마이 웹사이트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속성 누르게 되면 여기 중간에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옵션에 보게 되면 여기 복구 모델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단순 복구 모델을 택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를 펼치게 되면 전체, 대량 로그, 단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전체 복구 모델을 하게 되면 로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대량 로그 복구 모델의 경우에는 대량 로그가 발생할 때는 로그의 최소를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량 로그가 발생하는 작업은 복구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복구 모델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 파일만 주로 관심이 있고 로그 파일은 크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복구 모델에서는 로그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이기도 하죠. 복구 모델을 보면 전체 복구 모델이 있습니다. 전체 복구 모델은 백업, 로그 백업을 모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게 전체 복구 모델입니다. 또한 특정 시점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 복구해라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저거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그 누군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파일을 날려버렸습니다.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where를 써야 되는데 where를 빼버리면 모두 다 지워버리죠. 근데 우리가 그 시점에서 백업을 하고 복구를 하면 거기에 지운 시점, 지운 것까지가 모두 다 삭제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으로 될 겁니다. 근데 특정 시간으로 하면 딜리트 작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로 복구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 우리 딜리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복구 모델을 이용하면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량 로그 작업들도 모두 로그의 기록됨으로 인해서 온전히 데이터가 보호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전체 백업, 차등 백업, 로그 파일 백업 이런 것들이 모두 수행 가능합니다. 전체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로그를 한꺼번에 백업하는 것을 전체 백업이라고 부릅니다. 차등 백업은 뭔가 전체 백업이 있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보면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만을 기록하는 것을 차등 백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 백업과 현 시점에서의 차이 이런 것들입니다. 로그 파일 백업은 전체 백업 이후에 1차 로그 파일, 2차 로그 파일, 3차 로그 파일 이런 형태로 백업을 해주는 것을 이제 로그 파일 백업이라고 부릅니다. 차등 백업을 했을 때 복구를 할 때는 전체 백업과 마지막 차등 백업만 있으면 현재 시점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로그 파일 백업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백업 이후에 1차, 2차, 3차 로그 파일 백업을 한 자료를 순서대로 복구를 해줘야만 이제 정상적으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어떤 백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죠. 다음 대량 로그 복구 모델입니다. 대량 로그 복구 모델은 대량 로그 작업은 최소의 로그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되죠. 그러나 지정된 시점으로 복구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구 모델, 대량 로그 복구 모델을 적당하게 혼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도 전체 백업, 차등 백업, 로그 파일 백업은 수행이 가능하지만 이 로그 파일, 대량 로그 작업이 일어난 이후에는 로그 파일 백업을 하더라도 살아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순 모델입니다. 단순 모델은 로그를 가장 적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로그를 주기적으로 비워버립니다. 그래서 로그가 가득 찰 일도 없습니다.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 백업을 한 곳까지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 모델에서는 전체 백업, 차등 백업 두 가지만 가능하고 그 로그 파일 백업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전체 복구 모델은 작업이 손실되지 않습니다. 대량 로그 복구 모델은 대량 복사 작업을 할 때 속도가 빠르다는 게 이점입니다. 단순 복구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 작은 로그 공간을 쓰는 게 가장 큰 이점이다 그럴 수가 있네요. 전체 복구 모델은 일반적으로 손실이 일어나도록 잃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대량 로그 복구 모델은 대량 로그 작업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못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복구 모델은 최근의 전체 백업, 차등 백업을 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복구 모델은 아무 시간이나 지정하여 복구가 가능한데 대량 로그나 단순 복구 모델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백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는 그냥
전체 파일, 전체 백업, 그리고 전체 백업한 것을 복원해주는 이런 정도만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는 과목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과목은 이제 우리 커리큘럼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에 해당되는 책을 이제 보면 이 내용들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백업을 하는 것은 내가 백업을 하려고 하는 파일에서 태스크, 그 다음에 백업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죠. 백업 대화 상자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백업을 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나왔고, 현재 복구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유형은 현재는 단순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 백업 혹은 차등 백업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할 위치가 있는데, 여기에 백업할 위치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요 위치에 백업해 놓으면 찾는데 한참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거하고 추가를 통해서 새로운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그 디스크를 선택을 하고 이제 여기에 점 3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저장을 할 위치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D 드라이브 특정 폴더에다가 나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파일 이름이 이와 같이 바뀌었을 겁니다.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지정할 위치의 백업 미디어가 지정이 됐네요. 그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잠시 후에 데이터베이스 마이 웹사이트의 백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죠. 자, 백업된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죠. 내가 지정한 폴더 위치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마이 웹사이트 BAK라고 하는 파일이 나올 겁니다. 이게 백업본입니다. 근데 왜 아래 한글이 나오느냐? 옛날에 아래 한글 사용할 때 HWP 파일이 있고, 새롭게 저장을 하면 옛날 것은 BAK라고 하는 게 저장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BAK 그러면 그 아래 한글에 그 이전 파일로 인식을 해서 아래 한글이 자기 건 줄 알고 저렇게 잤습니다. 근데 뭐 이름이 저렇게 돼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저쪽에 아래 한글이라고 돼 있어도 그냥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복원을 해봐야 되겠네요. 복원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는 것은 복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일부러 지우는 건데, 요게 이제 그 가정을 그렇게 하기로 하죠. 현재 우리가 운영 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망가졌다, 일단 그렇게 연상을 하기로 하죠. 지우는 것은 마이 웹사이트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삭제 누르면 그냥 샥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복원 작업을 해보기로 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데이터베이스 복원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가 열릴 거예요. 대화 상자에서 우리 장치를 선택을 하고 여기 점 3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백업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백업 장치 선택해서 추가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myWebsite.bak가 들어있는 위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백업 미디어가 존재하는 위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딱 넣는 순간 여기에 이런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쭉쭉쭉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원본은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백업본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뭔지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대상은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라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업할 세터들이 정확하게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내에 보면 mywebsite.khr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백업 복원을 한 경우에도 사용자 매핑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ywebsite 보안 사용자 누른 다음에 프로그래머, 여러분 이름 이니셜로 되어 있겠죠. 얘를 오른 마우스 누르고 삭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프로그래머 오른 마우스 누르고 속성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용자 매핑을 누르고 mywebsite KHR에 DB 오너 역할을 부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복원한 다음에 셀렉트문을 한번 실행을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얘를 실행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복원이 정확하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그 레코드가 4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실습에 따라서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가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방탄소년단을 넣었기 때문에 적어도 방탄소년단도 들어있겠죠. 자, 오늘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초급 관리 부문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백업과 복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전체 백업에 대한 내용만 지금 살펴봤죠. 차등 백업이나 로그 파일 백업의 경우에는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그 프로그래밍 시간에 다루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자, 이번 주 1차 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알아야 될 영어 단어 몇 개 안 되네요, 이번에는. 자, 잘 공부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백업본을 압축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BAK를 우리 키스에 올리려고 하면 키스에서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압축을 해서 제출해야만 될 겁니다. 얘기 하나, 이것은 그 유태인 속담인데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는 유명한 유태인 속담이 있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떠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끊고 싶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내가 자꾸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보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우리 약속을 더 지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말이 나를 지배한다 이런 표현으로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작업을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SNS를 통해서 나에게 문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 팀즈 시간에 문의를 해도 적당하게 내가 잘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